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미국 경제 지표와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라클에 이어서 네. 브로드컴까지 실적보다는 사실 이 AI 마진에 대한 우려가 네. 시장에 떠오르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네.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론까지 실적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AI 산업 전반적으로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 이제는 기댈 곳이 마이크론 실적밖에는 맞아요. 안 남은 네.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마이크론이 뭐 이제 지난달 TSMC 실적 발표한 거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 예상치만큼 나와주느냐, 그게 일단 1번일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파괴적인 조정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면 실적이 정말 엉망진창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브레이크는 잡아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만약에 한 분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면 주가는 안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기대감에서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기대감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확실히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죠. 페르미의 이제 데이터 센터 계약 취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기다 이제 기름을 더 부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데이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기가 아닌가? 혹시 이게 데이터 센터 취소가 사실 세부 내역은 정말 뭐 가격 협상을 다시 하기 위한 건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병목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이 만무하지만 일단은 시장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좀 뭔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 또는 언제든지 매도를 하고 싶게 만드는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좀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좀 거칠게 나온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계속 또 시장에서는 가치주들이라든가 금융주들 또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들이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국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가치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 우리나라도 오늘은 좀 쉽지 않은 장이긴 합니다만 바이오 섹터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연초까지도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주 정도만 고생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 네. 이제 시장이 기댈 것은 마이크론 실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말씀대로 제약바이오도 좀 선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도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좀 차이점은 확실히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는 단기채들은 좀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좀 금리가 예상대로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워낙에 장기 인플레를 좀 계속 높이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하는 건 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인플레를 유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채가 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금리 통화 의장 연준 의장 바뀌기 전에는 대부분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장기 국채는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정이 돼야 시장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주에 이제 또 그동안 밀렸던 세부 지표 발표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지표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주면 시장은 다시 한번 AI 쪽에 좀 수급이 좀 올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시장은 다음 금리 결정할 때까지 또는 연준 인사들의 어떠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성장주들은 특히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9월과 10월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11월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은 그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FOMC 지나고 나서는 시장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AI 버블론 때문에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AI 관련주 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좀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오늘 네. 조정을 좀 활용해야 네. 되는 겁니까? 뭐 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급하지는 않다. 다만 네. 단기적으로는 이게 투자자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매우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점 매수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는 지금이 굉장히 싼 구간이고 AI가 결국은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간에 아직은 AI 버블이든 사이클이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전반적인 그렇죠. 월가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AI로 인한 삶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사이클이 끝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주식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5배, 10배 난 종목들 보면 언제든지 20%, 30%의 조정은 항상 있어 왔었거든요. 작년에도 특히 올해 뭐 대신에 났던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언제든지 20%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네,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단기 조정을 싸게 살 수 있는 국면으로 판단할 건지 또는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지표가 잘 안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마이크로 실적이 별로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싼 주식인데 더 싸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걸 보고 살 것이냐 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이 주식을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하고 수익을 올리느냐는 지금은 지극히 좀 성향에 따라 달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 뭐 월가에서도 증명된 방법이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조정이 뭐 오늘 내일 끝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네.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섹터 종목을 찾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거기에 좀 호재 모멘텀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이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뭐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 며칠 사이 굉장히 흐름 좋았잖아요. 네. 상승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사실 네.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오면서 항상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스닥 큰 종목들에는 수급이 좀 세게 붙지 않는 현상입니다. 근데 올해 좀 유독 12월 첫째 주까지 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11월부터 조금은 계속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12월 초까지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오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요런 그런 단발적인 모멘텀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좀 굵직한 종목들이 다시 정상 차리고 정상적으로 좀 진정돼서 올라온다면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당연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오늘 당장 끝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눈치 보기나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좀 빨리 일어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급하신 분들은 빨리 매도하고 올라가는 주식에 사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는 버텨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 상황에선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엇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버티시는 구간이 맞고 그게 아니다. 난 정말 몇 시간 단위로 대응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매매하시면 좋은데 그 머리 싸매고 매매하시는 거 전략 그 투자 노력 대비 실익이 100% 네. 있다고 지금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너무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내년도에 성장이 나오는 주식이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좀 진정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하락장이 물론 좀 힘들겠지만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빨리빨리 종목 교체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실적에 좀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서도 화장품 섹터, 특히나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에서 K뷰티의 경쟁력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지 않았습니까? APR 지금 7%대, 에이블 CNC도 16%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화장품은
근데 정말 옥석 가리기가 뭐 AI 주식들도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화장품 주식도 정말 옥석 가리기 많이 그럼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정말 단발적인 이슈일 확률이 좀 매우 높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주식들 성장하는 화장품 주식들의 특징들을 보면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더 시장에서는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 섹터도 지극히 순환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뭔가 시장이 내가 주도주야라고 튀어나가기는 연말까지는 우리가 확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른 쪽 섹터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쉬기도 했었고 실적 확실한 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수급이 이쪽을 택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우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형적인 퐁당퐁당 매매, 좀 순환매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오늘 화장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줄였다가 좀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화장품 섹터들은 뭐 말씀해 주셨던 APR이라던가 또는 달바 글로벌 같은 회사들은 내년에 북미라던가 유럽 쪽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보유하신다면 그쪽에서 조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올라가는 이슈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다. 근데 그 종목이 좀 다른 아시아권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하시면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도 1월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어떤 투자 전략, 어떤 섹터를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둘째 주, 셋째 주는 재미없는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시장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모아서 연초에 매도하는 전략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알려진 전략입니다. 뭐 저랑 같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제 타 증권사들 합산해가지고 50억 넘는지 검토하시는 거 보면 딱 그런 거 검토해가지고 물량 맞추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이제 조절하는 시기가 이번 주면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 없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의도 가보시면 여의도 한산해요. 네, 많은 분들이 휴가도 많이 갔고 11월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 다들 돌아오시고 다시 내년에 대한 생각들이라든가 또 판을 짜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은 또 다시 돌아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만 지나면 그래도 남은 연말은 시장을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보지는 말자.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